네, 이번 시간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이 최근에 많이 화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이윤 추구 활동 이외에 법령과 윤리를 준수하고 기업의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책임 있는 활동,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이윤 추구만 하면은 생존을 하고 지속 발전할 수 있었지만 이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투명한 경영을 요구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이슈를 같이 해결하면서 사회적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제 당연한 의무처럼 이제 소비자들이 받아들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다른 말로 하면 CSR이라고 하죠.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와 사회공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용어를 보면은 기업의 사회공헌이라는 이런 이야기로도 할 수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우리가 주로 이제 CSR이라는 약어로 많이 활용하게 되죠.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기업 시민정신 이런 것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회공헌이라는 표현은 기업의 입장에서 자선적 책임 부분에 한정해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한마디로 원으로 그린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안에 사회공헌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활동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용어로서 활용되고 있고, 또한 자주 쓰이지는 않습니다만 기업 시민정신은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끼고 그에 상응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의식 있는 기업 활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업의 시민정신, 결국은 개념의 차이, 약간의 범주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같은 의미, 기업이 결국은 지속적으로 존속하기 위해서 이윤 추구 활동 이외에 법령과 윤리를 준수하면서 기업의 수많은 이해관계자 요구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책임 있는 활동을 우리가 사회적 책임이라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슈가, 자, 기업은 정말로 수백 년간 존속되어 왔는데 왜 최근에 와서 21세기 들어와서, 그것도 2020년 최근에 들어와서 2020년 이때쯤 들어와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슈들이 갑작스럽게 많이 화두가 됐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 6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 외부 환경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기업의 모든 것을 정보를 독점하면서 이윤 추구를 할 수 있고 주주 중심이었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모든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서 외부 환경이 변화되면서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요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선한 조직 문화, 이제는 기업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선한 조직 문화, CEO부터 조직원, 그 다음 소비자들까지 모든 사람이 선한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고, 또 기업 내부가 결정함으로써 이것이 소비자 이해관계자에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기업만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슈들이 대두되고 있다. 세 번째는 그럼을 통해서 기업 이미지 제고가 되고 목적 달성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관점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고, 비영리 조직의 효과, 특히 비영리 조직과 같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고, 또한 지역사회에 또 많은 기업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글로벌 기업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기업이 속해 있는 기업의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되는 이런 지역사회 소비자와 함께하는 이해관계자와 함께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고 지역사회에서 고용을 하고 지역사회에 이익을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번영에 기여하는 이런 것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이슈가 많이 등장하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한 정의를 여러 국제기구에서 되어 있는데, 먼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ISO에서 보면은 기업이 경제, 사회, 환경 문제 등에 대한 기여를 통해서 인간, 사회 전체의 혜택을 가져오는 활동을 우리가 CSR이라고 하고, 또한
OECD에서 보면 기업이 사회와의 공생관계를 성숙 발전시키기 위해서 취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또한 세계은행에서는 기업 및 주요 이해관계자의 관계, 가치관, 법률 준수, 사람을 존중, 지역사회 환경 관련 정책 및 실행의 집합. 그래서 결국은 기업이 사회와 함께하고 이해관계자이고 같이 기업의 책임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이 본격적으로 대두되는 것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1952년도에 미국의 뉴저지 법원에 AP 스미스사 재판의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재봉틀 회사였던 스미스사가 프린스턴 대학교에 1,500달러를 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부를 하게 되는데 이 당시 바로우라는 주주가 왜 내가 투자한 기업에서 내 허락도 받지 않고 1,500이라는 달러를 대학에 기부하느냐 해갖고 이걸 소송을 해서 제기합니다. 그래서 뉴저지 최고법원까지 올라갔는데 결국은 기부 행위가 기업의 직접적 이익과는 무관하지만 사회적 책임의 범죄로 인정된다는 세계 최초의 판결이 이루어지면서 그 이전까지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여기는 기업의 사회적 기부 행위인가 사회적 책임으로 보지만 이 당시 약 7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기업에서 그 기업의 이익을 다른 비영리 단체나 학교 이런 데 기부하는 것은 주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굉장히 위법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미스사의 프린스턴 대학교의 1,500달러 기부 사건에 대한 소송을 근거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 미국을 통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대두되면서 이제 점점점 기업이 이익만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나 또 비영리 단체 여러 곳에 기부를 하거나 사회적 공헌을 함으로써 같이 함께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의 대두를 보면은 기업은 기업과 기본적으로 사회와의 관계에서 기업은 사회와 떨어져서 살 수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이 사회적 동물인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도 사회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사회에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도 있을 수가 있고, 공동체도 있을 수가 있고, 주주, 종업원, 소비자 및 고객인데 과거의 기업들은 주로 주주 중심 또는 소비자 및 고객 중심으로만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다양한 사회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에서 기업이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서 또 압력을 받은 것에 따라서 참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지를 받는 이렇게 해서 일본의 다니모토 간지의 이론에 의하면은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을 통해서 수많은 이해관계자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서 이해관계자들은 또 기대와 압력을 기업에 또 요구함으로써 기업이 또 거기에 따른 사회적 참여를 통해서 기업의 사회적 참여에 대한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지 및 평가를 통해서 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을 하느냐 아니면은 여기 선순환 고리를 끊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을 잘 시행하는 기업들은 지속 발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과거에는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싸게 팔고 고객한테 잘 공급만 하고 주주에게 이익만 많이 배당을 하면은 존속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기업과 관계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을 소홀히 하는 기업들은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 최근의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의 이론적 배경은 바로 이해관계자 이론입니다. 기업은 이렇게 수많은 국제사회, 지역사회, 정부, 고객, 종업원, 채권자, 주주, 자연 이런 수많은 곳에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압력과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받으면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해야만 된다는 당연한 우리가 이론을 이제 만들게 된 것이 바로 이해관계자 이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이 대두되게 된 것은 기업은 기본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각각의 어떤 소비자 개인에 대한 의무가 있겠죠. 종업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해야 되는 의무도 있고 소비자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는 의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타 기업에 대한 의무로는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을 수가 있고 정부에 대한 의무로는 준법 정신이라든지 납세 의무라든지 아니면 정부 정책을 수용하는 이런 것들이 의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사회에 대한 의무로서는 환경보존이라든지 사회 구성원들에게 일자리와 경력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데 기여하는 이런 것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량에 대두되는 의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유형은 크게 우리가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책임, 두 번째는 법적 책임, 세 번째는 윤리적 책임, 박애주의적 책임, 이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유형에서 아주 유명한 피라미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업은 하단에서 경제적 책임을 해서 이윤을 창출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다른 책임의 기초가 되고, 두 번째는 법적 책임을 통해서 법규준수 또는 사회에서 규칙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세 번째는 윤리적 책임. 그래서 기업의 윤리적 또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기업은 또 박애주의적 어떤 자선적 책임 등이 있는데, 최근엔 여기에 플러스 하나가 돼서 이제는 또 환경적 책임까지 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유형이 과거에 4대 책임에서 이제 5대 책임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뒤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유형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박애주의적 책임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인류에서 기업 시민주의의 관점이고, 범위는 광의의 사회적 책임 되겠습니다. 그리고 윤리적 책임, 법적 책임, 경제적 책임은 우리가 협의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윤리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이해관계자 관점이라면 경제적 책임은 주주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경제적 책임은 무엇이고, 법적 책임은 무엇이고, 윤리적 책임은 무엇이고, 박애주의적 책임은 무엇인지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제적 책임입니다. 경제적 책임이라는 것은 제품, 품질의 지속적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기하는 걸 말합니다. 또한 고객의 불평에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이윤 창출을 통해서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를 합니다. 또한 고용 창출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하고 직원들이 만족하는 임금 및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것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경제적 책임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서 궁극적으로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경제적 책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법률적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법률적 책임은 제품의 법적 규정, 안전, 환경 기준 등을 준수하고 직원들의 고용 관련 법을 준수하고, 또한 소비자보호법,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이라든지 거래해약 등을 이행하고 공정한 채용 또는 해고 정책 등을 이행하고, 또한 기업범죄, 탈세나 뇌물, 비자금 등 이런 것들을 탈피하는 것들이 바로 법률적 책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협의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볼 수 있죠. 세 번째, 윤리적 책임은 우리가 윤리경영이라는데 이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리적 책임은 단기 이윤 추구보다는 사회 윤리에 합하는 경영을 의미하고, 또한 과장 광고나 허위 광고를 자제하고 투명 경영, 부패, 비리 척결, 정보 공개 등을 이행하면서, 또한 다른 사업 파트너, 납품업자, 하청업자와 공정한 거래, 또한 확고한 윤리 강령 지침 및 확립 및 이행 등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과거에는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이 중요했다면 최근에는 윤리적 책임을 오히려 더 상위 개념으로 더 훨씬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소비자들도 또 윤리적 책임을 잘 하는 윤리 경영 기업의 지속 가능 점수를 더 우대한다든지 이런 소비자들의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근에는 협의의 사회적 책임에서 특히 윤리적 책임에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광의의 사회적 책임인 네 번째, 박애적 책임, 사회적 공헌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공헌과 관련된 박애적 책임으로는 문화예술, 사회교육, 체육, NGO 등 공익사업을 지원하는 것. 뒤에서 각각의 우리나라 대표기업 4군데 기업의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로 하여금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적극 장려하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한 자선활동에 기부하고 기부금 및 성금을 받는 지금 저희 학교에서도 이렇게 수재 갑작스럽게 최근에 또 이번에 또 화재가 일어났었죠. 이런 경우에 교직원들이 기부금이나 성금을 기탁한다든지, 또 일반 기업들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또한 장학사업 등 교육학술 활동 지원한다든지 환경보호 활동 및 지원 등을 통해서 환경적 책임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자선적
파괴적 책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소로 안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또 클라이메트 체인지, 우리가 기후변화에 따른 전 지구적인 지구 온난화에 대비하는 지구 온도를 지금 0.5도씨를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지키는 이런 운동에 의해서 최근에는 기업의 환경적 책임이 이제 또 추가로 상위 개념으로서 엄중하게 요구되는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효과를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의 내부 역량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직원의 유치 및 유지가 되고 운영비용 감소 및 마진 향상이 되고 경영관리와 의사결정이 향상이 되는 이런 기업 내부 역량이 강화가 되고 또한 기업 외부 경쟁력이 강화가 됩니다. 평판과 브랜드가 강화되고 시장 점유율이 증가되고 위험이 감소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와 관계가 강화되면서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이 향상되고 부정적 사회 영향이 최소화됨으로써 이 CSR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 내부, 외부 이해관계자의 관계가 강화되고 역량이 강화되고 경쟁력이 강화되는 어떻게 보면 일석삼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금전적인 측면만 본다면 이 CSR에 들어가는 돈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속가능 측면에서 이해관계자 측면에서 좀 더 넓은 측면에서 광의로 바라본다면 이 CSR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장기적 이익을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정말 필수적인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CSR과 경영 성과에 관련된 대표적인 논문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혹시 이 강의를 또 듣는 또 우리 원원님들께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주제로 해서 한번 논문을 연구하시는 것도 어떨까 개인적으로 제안해 봅니다. 그래서 CSR과 기업 성과의 선순환 고리를 파악해 보면은 기업의 책임에는 또 경제적 책임과 비경제적 책임인데 경제적 책임은 또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또 비경제적 책임은 CS 활동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런 것들이 또 경제활동은 또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활동은 또 기업 이미지에 또 상호 영향을 미치겠죠. CS 활동도 마찬가지로 재무성과와 기업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면서 또 기업 이미지와 재무성과는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겠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종속 변수인 우리가 시장 가치 및 경쟁력을 함으로써 결국은 기업의 CSR과 기업 성과에 선순환 고리가 이어지면서 기업이 지속 경영할 수 있다는 이런 논문들도 많이 학술지에 기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당연한 그 이론이라고 추론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이런 것들을 논문으로 직접 통계를 돌려보면은 이런 것들이 많이 증명이 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 결국은 기업의 시장 가치와 경쟁력을 일으켜서 지속 가능한 기업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그런 바로미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의 사회공헌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하위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의 사회공헌은 크게 사회공헌 활동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업이 사회를 살아가는 공익활동을 말하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것은 사회가 법적, 경제적 수준을 넘어서 기업이 소유한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윤리적인 재량 차원에서 사회와의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해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기업의 사회공헌 개념이라 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협의로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2번으로 우리가 보는 것도 하나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사회공헌의 중요성을 보면은 기업의 사회적 평판에 기업의 이미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회공헌을 많이 한 기업들은 굉장히 소비자들, 또 이해관계자들, 또 지역사회, 국가, 또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기업의 이미지가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기업의 이미지는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중요하고 또한 사회는 기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이 부여되고 있고 기업으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의 확대, 사회 요구에 대한 국가의 역할 보충 등에서 기업의 사회공헌의 중요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테마별 사회공헌 활동을 보면은
크게 5개의 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 문화나 예술, 사회체육, NGO 등 공익사업을 지원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그 문화, 체육 사업, 이런 예술 사업에는 많은 대기업들이 스폰을 해서 이렇게 양성을 하죠. 뭐 프로 구단으로 운영한다든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골프 선수 대표님 뭐 박세리 선수라든지 뭐 이수홍 선수, 과거에 박태환 선수 이런 선수들을 대기업들이 사회체육인을 육성함으로써 스폰함으로써 발전시키는 방향이겠죠. 두 번째로는 직원들로 하여금 사회봉사활동을 적극 장려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무료로 예를 들어서 노인들의 뭐 봉사를 한다든지 뭐 연탄 배달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또 하는 것을 또 하는 기업들이 있죠. 세 번째는 기부금이나 이렇게 성금을 내는 뭐 연말연시 성금을 낸다든지 사회적인 재난에 예를 들어서 기업 종사자, CEO가 같이 참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한 장학사업 및 학술 활동 지원 등이겠죠. 특히 좀 능력은 있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제대로 학습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장학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기업 중심으로 많은 교육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번째는 환경보호 활동 및 최근에는 또 이 환경 의무가 굉장히 환경 책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의 또 기업들의 활동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많은 기업들이 이런 테마별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4개 기업의 사례만 소개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성그룹의 삼성꿈 장학재단 사례입니다. 삼성꿈 장학재단은 2006년 이건희 회장의 사재 출연 8천억 원을 투자함으로써 설립된 오래된 장학재단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삼성의 장학 그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삼성의 장학 사업은 과거에는 능력 있고 아주 뛰어난 공부를 잘하는 수재들을 모아서 삼성의 인지를 키우는 것이 과거의 삼성 장학 사업이었다면 여기서 말하는 삼성꿈 장학재단은 교육 소외계층의 실질적인 교육기회 확대를 통해서 교육 격차 해소를 촉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좀 저소득층 가정, 그 다음에 굉장히 능력은 뛰어난데 제대로 지원을 못 받아서 상급 학교나 아니면 해외로 유학을 못 가는 이런 그 인재들을 양성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멘토링 꿈 장학 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또 배움터 교육 지원 사업이라든지 글로벌 장학 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16년째 꾸준히 삼성이라는 대기업의 그룹의 브랜드를 가지고 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육 지원 분야의 사회공헌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SK이노베이션 연탄배달공사입니다. SK이노베이션 연탄배달공사는 SK이노베이션은 자립을 돕는 협력자를 지향하고 있는 사회공헌 기업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기업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활동을 통해서 매년 100만 장의 연탄을 4천여 가구에 전달해서 지금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들은 땀을 흘리면서 저소득층이나 소외된 계층에 연탄을 전달함으로써 봉사에 또 훈훈함을 느끼고 또 소외된 계층에서는 기업을 통해서 또 자립할 수 있는 힘을 느끼는 서로가 윈윈하는 굉장히 따뜻한 문화라고 아직도 우리 그 달동네 이런 곳에서는 연탄을 써야 되는 굉장히 취약계층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또 봉사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NH투자증권의 일촌일사 자매결연입니다. 최근에는 많이 귀농 귀촌을 통해서 우리가 농촌이나 또 우리 그 지역사회가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현실상 또 대도시 또는 그 재경지역 중심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도시 농촌이 피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2003년도부터 농촌과 도시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에서는 기업 하나와 마을 하나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일손 돕기, 농산물 직거래, 농촌 체험 및 관광, 마을 가꾸기 등 다양한 교류 활동을 통해서 농촌의 또 발전을 도모하고 기업부의 이미지를 높이는 서로 윈윈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고 또
NH투자증권 외에도 일사, 일촌 프로그램을 하는 또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마지막 사례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대한생명 다문화 가정 지원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대한생명에서는 다문화, 다행복, 다사랑이라는 사업 캠페인을 2012년도부터 진행해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결혼이민 여성 중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구에 출산용품들을 지원하고 또 그 자녀들이 태어나서 지속적으로 또 학교에 가면서 사회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 다 함께 행복한 다문화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을 통해서 대한생명의 다문화 가정 지원 등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의 사회공헌, 특히 기업의 사회공헌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